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1월 2일 순서입니다.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입니다. 벌써?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장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이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약하게 끝났는데요. 네, 어제 그렇습니다. 뭐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장중에 그렇게 이제 확 빠지는 모습이 나왔나요? 어제 장 초반엔 거의 1%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가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먼저 ISM 제조업 PMI가 이전에 컨센서스가 뭐 49.9 또는 50이어서 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 50.2로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졸트 보고서 이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요게 그 고용 지표잖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여기 investing.com에서는 1000만 건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었는데요. 팩트셋이나 이런 데서는 한 980만 건 뭐 이렇게 예상을 해놨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도 발표치가 훨씬 많이 높게 나오면서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어제도 좀 부각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보니까 good news is bad news.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딱 그런 식이에요. 네. 시장은 배드 뉴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페드의 피벗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나오기를 좀 바랬었는데 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확 빠지는 거 보고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지수들 살펴보시면 다우가 0.24%, S&P 500 0.41%, 나스닥 0.89%씩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의 러셀 2000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11개의 업종 중에서 5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는데 에너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0.99% 올랐고 금융이 0.41, 그리고 유틸리티 0.4, 소재 0.24, 헬스케어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약세를 보였었던 섹터로는 자유소비재가 1.35% 하락을 했고요. 또 기술주 쪽에 IT가 마이너스 0.86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이너스 1.8 빠지면서 제일 많이 빠졌네.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4%, 5%대 이렇게. 네.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네. 구글 마이너스 4.27, 아마존 마이너스 5.52 이렇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아마존은 우리가 뭐 계속 체크해 볼 때마다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가장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보면 그 두 가지 변수가 어떤 큰 폭의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주가가 계속 힘든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아마존이 여전히 이제 멀티플이 좀 높았잖아요, 그죠? PR이 계속 20 이상에 제가 거래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20이 아니라 34.54로 나오네요, PR이. 높았을 때는 뭐 70배도 가고 100배도 갔었던 기억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2라도 올라오면 되는데 이 어닝 부분이 또 하향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도 또 여전히 34배 그런 하이 멀티플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잠깐 매크로 쪽 보시면은 국채 10년물이 1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04. 그리고 2년물은 6bp 상승하면서 4.54 이렇게 높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채 2년물은 이번에 75를 오는 밤에 이제 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4%가 되고 12월 달에 50bp를 올리면 4.5가 되니까 그 정도 올린 가능성에 대해서 국채 2년물이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고 10년물은 장기물은 내년에는 금리가 오히려 50bp 정도 오히려 빠질 거야. 우리는 일단 페드가 내년 초까지 5%까지 올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10년물은 4%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4.5까지 한번 넘었었죠. 네. 예. 예, 10년물에. 4.5 한번 3.5를 넘었었고요. 아. 저기 6월 달인가 그때. 그리고 최근에는 4.24인가 기록. 그게 고점이었어요? 예,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아, 예. 아무튼 10년물이 여기서 4%가 또 한번 깨졌다가 예. 다시 와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 요쪽이 이제 좀 의미 있게 빠져야 좀 더 힘있게 치고 올라갈 건데 이 금리가 이제 안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IT 쪽이나 이 성장주 쪽이 예. 계속 이렇게 좀 위에 단단한 그런 저항선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었던 9인 이직 보고서, 이 졸트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리면은 전월 대비해서 43.7만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2달 전이긴 한데요. 9월달에 1071.7만 건을 기록을 했고, 인베스팅닷컴의 컨센서스인 100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지난달 8월 발표치 또한 1005만.3건에서 1028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자당 일자리가 지난 8월 달에 1.68, 1.7이었는데요. 이번 9월 달 넘어오면서 좀 다시 올랐습니다. 1.86 해서 1.9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두 개? 일자리가 두 개고요. 그렇죠. 한 명이 1.1,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한 두 개 정도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 사람을 뽑는 네. 구인이 어려운 거고 네. 구직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내가 네, 선택을 두 개나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표를 같이 넣어놨는데 여기 빨간 박스로 쳐주신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프라이빗 이쪽 보시면 8월달에 924만 건에서 9월달로 966.8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매니팩처링, 이 제조업 쪽에서는 한 40만 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846만 건에서 8만 6만 건, 한 40만 건 제조업 쪽에서는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파이낸셜 액티비티스, 금융 쪽에서 또 한 56만 건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서 반면에 이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에서는 한 104만 건 증가를 하면서 9월 달에 191.6만 건 기록을 했고요. 또 에듀케이션 그리고 헬스 서비스, 교육과 의료 쪽인데 이쪽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9월 달에 230.6만 건인데 전월 대비해서 한 138만 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증가한 거는 맨 아래 박스인데요. 레저 앤 허스피털리티, 그래서 레저 및 접객업 이쪽 부분인데 8월 달에 139.7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9월 달 넘어오면서 163.1 이렇게 나오면서 23.4만 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위에도 에듀 앤 헬스 서비스에서도 네. 네. 쪽에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16에서 230이 됐으면 이게 13만 8천 건이 여기 증가한 거다 그죠? 네, 소수점을 잘못 넣었습니다. 13.8만 건 증가를 했고요. 레저 하스피탈리는 23.4만 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에듀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레저 및 이런 하스피탈리티 이쪽에서는 고용이 계속 증가를 했지만 제조업 쪽에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 쪽, 파이낸셜 액티비티스 이쪽에서는 고용이 감소가 되었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이 하이어, 그래서 채용 쪽이 있고요. 토탈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퇴직 쪽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채용이 지난 8월 달에 633.4만 건에서 608.2만 건으로 25.2만 건 감소를 하면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인이직은 증가를 했지만 이 채용 쪽에선 감소를 했고요. 실제 채용은 좀 적었고 고용률은 지난 8월 달에 4.1%였는데 9월 달에 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세퍼레이션, 이 퇴직 쪽 보시면 8월 달에 605.8만 건이었는데 568.8만 건 기록하면서 한 37만 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퇴직률이 3.7%,
발표가 되었고요. 퇴직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도 뭐 자르기 힘들고 또 이제 하기 때문에 퇴직률이 3.7%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9월달에 자발적 퇴직이 406.1만 명이 나왔고요. 자발적 퇴직률도 2.7% 발표가 되었고 또 해고율이 나옵니다. 해고율은 9월달에 132.8만 명 나오면서 해고율이 0.9%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건수 또한 한 16.2만 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제 상태가 네. 여전히 좀 좋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으면 페드 피벗이 아무래도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이 페드 와치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페드 와치에서 어떻게 12월 달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먼저 오늘 새벽에 이제 네. 또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75bp 인상 확률은 한 84%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3.75에서 4%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말씀해 주셨는데 50bp 인상 확률이 43%고요. 75bp 인상 확률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5bp 인상 가능성도 좀 시장에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열어둬야 되겠네요. 네. 뭐 그런데 한편으로는 12월 달에 아예 75로 올려버려 가지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에 75 올려서 4 되고 아예 12월 달에도 75 올려서 그냥 4.75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괴리가 좀 나게 되니까 예. 오히려 내년부터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네.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내년 2월 달에 25bp 인상 확률은 한 47% 정도로 보면서 최종 금리가 한 4.75에서 5%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IB들, 미국의 증권사들에서도 내년 12월 달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75bp를 인상 전망을 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뭐 도이치뱅크나 UBS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등이 있고요. 또 12월 달에 50bp 인상을 전망하는 곳은 이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에버코어 등의 이런 증권사들이 12월 달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개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이름을 올렸고요. 에너지 기업들이나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등의 종목들이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는 에너지 쪽에 쉐브론, 그리고 산업재 쪽에 로키드 마틴, 헬스케어 쪽에 시그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쪽 어제 보시면은 애플이 1.75, 마이크로소프트 1.71%씩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강보합, 엔비디아도 강보합, 메타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한 2.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금융 섹터는 다 좋았네 보니까 JP 모간이 1.8%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0.44, 웰스파고가 2%나 네. 올랐고 블랙락도 0.94% 예, 그렇게 오르면서 금융 섹터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어제 IT 이런 빅테크들은 다 약했었는데요. 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엔비디아 0.34, AMD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현재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에는 마이너스 네. 0.67로 끝났지만 네. 시간에서 지금 4%대 4% 오르고 상승을 있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도 1.4%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1.4% 올랐습니다. 네. 또 리오프닝 쪽에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 어제 1.66% 상승을 했는데 네. 중국 쪽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또 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국 쪽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또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 올랐지만 네. 시간에서 좀 빠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가 시간 외에서 한 6.4%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보니까 실적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오퍼닝 쪽이 이래저래 막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보니까 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3개월 주가가 거의 45%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4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어제는 또 우버 같은 게 또 12%나 네.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이런 걸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참 부동산 가격은 좀 빠지는데 이 개인 소비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2% 올랐고 네. 반면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큰 폭으로 빠졌어요. 보니까. 네, 어제 유가가 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8.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천연가스가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TTF 가스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네덜란드도 있고 뭐 영국 네. TTF, 유럽 지역마다 다 TTF 가스가 있고요.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네덜란드 TTF 가스고요. 네. 이게 어제 한 또 5.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이제 초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면 더워요. 네, 예, 아마 되게 덥습니다. 유럽도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런 건가? 예, 네. 그 보도에서 나왔는데 평년보다 더 네. 따뜻한 날씨. 따뜻하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은 것도 있고요.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럽 각국에서 약간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또 사전적으로 그죠? 예. 대비한다고 해서 많이 아끼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날씨까지 예. 따뜻하면서 가스 가격이 또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 외에서 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출액이 5.57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EPS 같은 경우 0.67, 그러니까 67센트가 발표가 됐는데 YY로 10.7%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순이익 또한 43밀리언 정도 나오면서 93%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 이 요인은 작년에 그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49빌리언 규모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이익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순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1.61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45% 크게 증가를 했고요. 뭐 게임 쪽 매출이나 클라이언트 매출 쪽도 대체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 쪽 보시면 매출이 한 5.2에서 5.8 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게 제시를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또한 기존보다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이익률, 이 GPM도 한 52%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기존의 54% 대비해서도 좀 감소된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시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헬스케어 기업들 화이자랑 일라이릴리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먼저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1.78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45%, 그리고 순이익률이 한 38%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한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45%, 순이익률이 38%라니까 참 대단하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매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이 팩스로비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거는 한 7.5빌리언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외에 뭐 주요 제품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99.5빌리언에서 102빌리언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강달러로 인한 타격이 한 0.7빌리언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연간 EPS 기존에 한 6.3에서 6.45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6.4에서 6.5로 이렇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로 인한 타격이 0.09센트 정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매출이 최대 한 34빌리언 그리고 먹는 치료제 팩스로비드도 한 최대 2.2빌리언 정도로 매출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이자가 PER이 9배. 네. 네, 이익이 너무 좋네요 해서 혹시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 이 코비드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았던 진단키트 업체들 시즌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이게 코비드 단발적인 이제 수혜다 보니까 이 이익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PER이 지금 9배 거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화이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실적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 매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를 하면서 좀 수요가 둔화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화이자가 정부한테 백신을 팔 때 30불 정도로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백신 가격을 한 11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요는 감소하지만 이제 피를 올린다. 그래서 백신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환율 이걸 했을 때는 7%이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한 그 타격이 한 5%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EPS가 전년 대비 12%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24%, 순이익률은 21% 정도로 발표가 되었고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EPS를 기존에 한 7.95달러를 제시를 했었다가 어제 7.7에서 7.8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강달러로 인한 타격이 한 0.06센트 정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어제 주가는 2.6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에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26억 달러가 나온 거고요. 일라이릴리는 69억 달러가 나온 거죠. 이렇게만 보면 매출액의 차이가 한 7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7, 3, 20이니까. 7배는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도 보니까 화이자가 지금 10.17빌리언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이익 났고, 일라일리는 1.56빌리언 15억 달러 정도 난 거죠. 네. 이렇게 났는데 제가 방금 시총을 확인해 봤더니 화이자는 269억 달러고요.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2,690억 달러죠. 2,69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50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라일리니는 3,350억 달러예요. 그죠? 매출액이 화이자가 거의 3배나 더 큰데 일라일리의 시총이 화이자보다는 한 20% 정도 더 높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또 헬스케어 기업 중에 이 존슨앤존슨 입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452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라릴리나 화이자보다도 더 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M&A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심장 의료기기 치료업체 이 아바이오메드 ABMD입니다. 16.6빌리언의 규모로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인수 기업은 한 50% 주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주당 한 380달러 제시했는데 해당 기업의 어제 종가가 한 377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다 가격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도 항상 그 아침에 오면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서 외신을 읽거든요. 그 외신을 읽을 때 이런 M&A 뉴스가 나오면 그때도 이제 경기 둔화 20년 전이니까 딱 경기 둔화 국면이잖아요. 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이 M&A 뉴스가 나오면
약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죠. 원래는 이제 경기가 진짜 안 좋으면 자꾸만 이제 이렇게 슬림화 하잖아요. 조직도 이렇게 인력도 자르고 슬림화 하려고 하는데 M&A가 뉴스가 나오면 그 정도로 기업이 경기에 대한 미래에 지금은 이렇게 긴축보다는 이제는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최근에도 보면 계속 뭐 M&A 뉴스가 나온다는 게 국내도 그렇죠.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M&A 뉴스가 나오는데 일부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지금같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을 때 싸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왕 이사가 어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자금이 혹시라도 미국 시장 얘기한 거였죠. 자금이 이제 경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자금 경색 국면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일단 확보하려고 그런데 이제 회사채 발행이 좀 잘 안 됐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금이 경색이 된다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도 인수하고 최근에 보면 계속 이 M&A 뉴스가 나온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기업들이 굉장히 현금이 좀 풍부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봤잖아요. 네. 진짜 자금 경색되면 지금 하이힐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엄청 오버슈팅 하겠죠. 그렇네요. 예. 자금이 위에서부터 우량 기업으로부터 이제 자금이 떨어지고 밑에 부실한 기업한테는 그 현금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일드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의 금리가 치솟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제 우리 최장국께서 채플매에서 체크해 주셨던 하일드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자금 경색이 오는지 경기가 침체가 오는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우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제 우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주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은 매출액이 8.84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72% 증가를 했습니다. 크게 증가를 했고 EPS는 마이너스 61센트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22센트였습니다. 그래서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번에 총 예약 금액, 이 그로스 부킹이 29.1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를 했고요. 모빌리티 쪽도 13.7, 배달 쪽도 13.7 이렇게 나오면서 대체로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월간 활성 유저를 보시면 1억 2,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호출 이쪽은 19억 5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19% 네.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으면서 또 CEO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기사가 그 드라이버들이 예. 80%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중에 한 72% 정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버 드라이버를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우버 드라이버 수준이 80%군요. 네. 이 부분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예,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내일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ADP 이쪽에서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이번 주에 계속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금요일 날에도 나오고요. 내일은 이제 ADP 쪽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굿뉴스 is bad 뉴스 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뉴스보다는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 이거 대충 몇 시쯤 나오나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3시에 나옵니다. 네, 새벽 3시. 새벽 3시에 성명문 발표하고 3시 반쯤에 인터뷰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강한국 작가랑 지난번 9월 달이었나요? 그때 FOMC 회의 이후에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 어젯밤 FMC 회의 들었었냐 하니까 잠을 잤다고 그래요. 잠자고 하는 얘기가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뭐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는데 예, 잠 푹 자고 오 부장님의 설명을 팩트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주임이나 최성무도 예. 예, 새벽 3시에 너무 또 고생하지 마시고 네, 일상생활 루틴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주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